10년이 지난 뒤 레오나르도는 피렌체에 자신의 작업실을 차렸어요. 레오나르도의 고객 중에는 이탈리아에서 세력이 큰 가문들 가운데 하나인 메디치 가문도 있었어요. 레오나르도는 그동안 배운 것을 활용해 그림 그리기에 힘썼어요. 그러다 점점 그림을 그리는 정통 방식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레오나르도는 젖은 회 반죽 위에 알료를 칠해서 그리는 프레스코와 대신 나무 판화에 유화 물감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유화 물감은 프레스코 기법보다 천천히 말랐기 때문에 화가들은 그림을 더 느긋하게 원하는 만큼 고쳐가며 그릴 수 있었어요. 레오나르도는 그런 과정을 거치며 부드러운 머리카락, 자연스럽고 분위기 있는 배경, 밝고 발그레한 빛나는 피부와 반짝이는 보석 등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쉴 새 없이 바쁜 르네상스 시대의 작업실에서 화가들은 일을 빨리 하기 위해 패턴북을 활용했어요. 만약 누군가 말 그림을 주면 패턴북에서 다양한 자세를 취한 말을 그대로 베껴 그리곤 했지요. 레오나르도는 자연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기가 본 것을 그리는 편을 더 좋아했어요. 용처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도 실제 동물들을 관찰하고 참고하며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그랬답니다. 레오나르도는 예술을 통해 자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1481년 수도사들이 레오나르도에게 예수의 탄생 장면을 담은 동방 박사의 경배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레오나르도는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작품에 레오나르도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작품의 마감은 2년 후였지만 레오나르도는 그림을 완성하기도 전에 피렌체를 떠나 말라노로 갔어요. 가면 안 돼. 아직 채색을 안 했잖아요. 레오나르도가 피렌체를 떠난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레오나르도는 짜증이 났을지도 몰라요. 로마에 새로 지은 시스티나 성당을 꾸미기 위해 메디치 가문이 토스카나 지방에서 제일 훌륭한 화가들을 추천했는데 레오나르도는 쏙 빼놓았거든요. 아니면 그저 색다른 곳에 가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밀라노는 피렌체보다 훨씬 크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게다가 한창 전쟁 준비 중이었고 기술자를 필요로 했지요. 레오나르도는 밀라노를 다스리는 루도비코 스포르차에게 공격과 방어 무기에 대한 자신의 수많은 아이디어를 편지에 써서 전했어요. 저는 화재나 전투가 일어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아주 가볍고 튼튼한 다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적들이 다리를 불사르고 파괴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공격 작전에 실패했을 때 다시 제대로 공격할 수 있도록 캐터필펄트, 프레부쉘 같은 투석기와 여러 기계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튼튼하게 덮개를 씌워 적진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차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박처럼 작은 돌들을 휘몰아치듯 날릴 수 있는 무기를 설계해 두겠습니다. 이 친구 대단한 것 같은데 루도비코 스포르차 말라노 대공 1482년 레오나르도는 스포르치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어요. 궁정에 자주 드나드는 수학자, 음악가, 예술가, 과학자들과도 어울렸죠. 모두 당시에 이름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람이지요. 어떤 주제든 막힘없이 이야기하더군요.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에요. 아주 재치 있는 이야기꾼이야. 저 류트를 직접 만들었다는군요. 노래도 연주도 정말 잘해요. 밀라노에서 17년 동안 지내며 레오나르도는 계속해서 다양한 재능을 선보였어요. 스포르차는 레오나르도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겼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주었어요. 기술, 청동대포 만들기, 무기 발명하기, 군사 방어 시설 점검하기, 잠수복, 구명띠 디자인하기. 건축은 대성당의 도움과 탑 디자인하기, 요새, 다리, 대저택, 성 디자인하기. 그림과 조각, 제단화 장식하기, 초상화 그리기, 성당과 궁정 장식하기.
오락, 악기 연주하기, 시 이야기, 수수께끼 쓰기, 파티와 축제에 쓸 소도구와 의상 디자인하기, 무대 장치 발명하기, 도시계획, 상수도와 배수시설 관리하기, 보건과 교통 개선하기, 수문과 운하 설계하기, 2단 도로가 있는 새로운 도시 설계하기. 할 일이 너무 많았던 레오나르도는 가끔 지치기도 했어요. 레오나르도는 스포르차 아버지 프란체스코 공작의 갑옷 차림을 타고 있는 거대한 청동말 조각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거대한 말을 만드는 일은 아주 느릿느릿하게 진행되었어요. 레오나르도는 8년이나 지낸 뒤에야 마국간에 가서 조각상의 모델로 삼을 말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답니다. 레오나르도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었어요. 레오나르도는 노트에 빼곡히 자신의 생각을 적었어요. 낙서, 스케치, 실험, 발명, 메모, 살 것들도 적어 넣었지요. 레오나르도는 죽을 때까지 과학과 예술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계속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자연, 광학, 기계학, 지질학, 식물학, 수학, 수영, 비행, 음악, 건축, 예술, 해부학. 레오나르도가 거울을 이용해서 글을 쓴 이야기가 꽤 유명해요. 아마 자신의 아이디어를 감추기 위해 반전되어 보이도록 글을 썼던 거예요. 레오나르도는 잠수함 설계 같은 몇몇 아이디어들을 만약 나쁜 목적에 이용되면 큰 피해를 불러올까봐 걱정했답니다. 레오나르도가 마음을 빼앗긴 분야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해부학이었어요. 해부학은 피부 아래 우리 몸의 구조를 알 수 있는 학문이에요. 레오나르도는 해부학을 책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책들은 대부분 레오나르도가 읽을 줄 모르는 라틴어로 쓰였답니다. 레오나르도도 소묘를 하면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직접 관찰한 것과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재채기란 무엇일까? 하품은 무엇일까? 어떤 근육이 콧구멍을 커지게 할까? 어떤 근육들이 눈동자를 열고 닫을까? 두 눈은 왜 함께 움직일까? 개구리 다리는 인간과 다리에 정말 닮았다. 딱따구리의 혀과 악어의 턱을 묘사해보자. 사람이 두 팔을 벌려 넓이는 그의 키와 같다.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 1400년대에는 사진기도 사진이 없었어요. 본 것을 기억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이나 조각뿐이었지요. 레오나르도는 가능한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다양한 머리 모양을 그리면서 그림 연습을 하기도 했답니다. 소묘를 하면서 레오나르도 과학적인 지식을 쌓았고 많은 것을 익힐 수 있도록 그의 예술 세계는 더욱 발전했어요. 5개의 기괴한 두상 연구. 그러나 완벽주의자 레오나르도도 자신의 결과물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실물의 완전함과 생생함이 자신의 그린 그림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화가들은 절망에 빠지곤 하지. 나는 인체 해부학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어. 새와 박쥐를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지 알아내려고 열심히 연구하기도 했지. 레오나르도는 자연을 흉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새처럼 날 수 있도록 날개가 달린 기계들을 스케치했답니다. 수모를 하면서 과학적인 지식을 쌓는 것처럼 레오나르도는 스케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기계를 발명해냈어요. 레오나르도는 입체적으로 사고하는데 매우 뛰어났어요. 늘어가는 가죽, 힘줄을 맨 속이 빈 뼈대, 날개를 바닥일수록 잡아당기는 장치, 위아래로 움직일 뿐 아니라 몸쪽으로 잡아당길 수도 있어. 발로 미는 페달, 깃털에 붙일 수 있는 가벼운 바닥막. 레오나르도가 날개 달린 기계를 만들어서 직접 실험해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실험해본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레오나르도도 고안한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1495년 스포르차는
레오나드에게 프레스코와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산타 마리아 델라 그리치의 수도원의 벽에 장식할 그림이었죠. 젊은 수도사 마테오 반델로는 레오나드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렇게 썼답니다. 레오나드로는 이른 아침에 와서 비계를 타고 높이 올라갔다. 그림을 바닥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레오나드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부출대를 놓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마저 잊은 채 계속 그리는 모습을 여러 번 직접 보았다. 레오나드로는 그러다가 이틀이나 사흘가 그림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 대신 때때로 하루에 한두 시간쯤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수도사가 작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항의했지만 레오나드로에게 좋은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천재들은 아주 적게 일하고도 대단한 결과를 이루어낸답니다.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드로의 걸작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이 그림은 레오나드로가 밀라노에서 스포르차를 위해 완성한 마지막 작품이기도 해요. 레오나드로가 맡았던 많은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말 조각성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레오나드로가 실묵국의 점토 모양을 만들었을 때 프랑스 군대가 밀라노를 함락시켰고 스포르차를 추방했던 거예요. 레오나드로도 서둘러 베네치아로 떠났고 발굽부터 갈기까지 7m나 되는 말 모형은 훈련용 목표물이 되었답니다. 레오나드로는 이미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새로 일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레오나드로는 베네치아에 잠깐 머물렀다가 피렌체로 돌아갔어요. 피렌체는 근처에 있는 피사와 전쟁 중이었어요. 레오나드로는 피사의 군대가 바다로 가지 못하도록 강에 물길을 바꾸는 임무도 맡았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레오나드로가 맡은 새로운 그림 작업 중에는 베키오 궁정홀의 벽에 장식할 거대한 프레스코 화도 있었어요. 밀라노와 벌인 인기아리 전투에서 피렌체가 거둔 승리를 축하하는 그림이었죠. 프레스코와 대강 그리는 법. 레오나드로가 그림 그릴 준비를 마쳤을 때 불행이 닥쳤어요. 1505년 6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알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궁전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날씨가 나빠졌고 밑그림이 찢어졌어요. 물이 엎질러졌고 물그릇마저 깨져버렸죠. 갑자기 날씨가 더욱 나빠지더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밖은 한방충처럼 깜깜했습니다. 밑그림은 결국 엉망이 되었고 레오나드로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레오나드로에게는 지위 높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왕 루이 12세는 사랑하는 우리의 소중한 레오나드로 다빈치에게 밀라노 주재 프랑스 총독을 위해 일해달라고 했답니다. 레오나드로는 밀라노로 가서 궁전 건축가이자 화가 기술자로 일했어요. 레오나드로는 피렌체에서 작업을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그림을 밀라노로 가져갔어요. 그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로 더 알려진 라 조콘타예요. 이 그림은 레오나드로의 그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도 신비로운 작품이라 평가받아요. 이 그림이 특별한 이유는 레오나드로가 모델 외모만 눈에 띄게 그린 것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까지 전달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기 때문이죠. 라 조콘타. 1512년 레오나드로는 프랑스인 후원자들은 이탈리아에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다음해 레오나드로는 메디치 가문의 세력을 잡고 있는 로마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메디치 가문이 화려한 궁전을 제공해 주었지만 레오나드로는 로마에서 지내는 생활이 즐겁지 않았어요. 레오나드로는 스스로 고립시킨 채 심장의 구조를 연구하고 렌즈와 거울로 실험을 했으며 사람들이 화가가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갔어요. 게다가 후연자였던 루이 12세와 줄리아노 데메치가 세상을 떠나자 레오나드는 슬픔에 잠겼답니다. 그 뒤 레오나드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레오나드로는 도마뱀에 장식을 달아 작은 용처럼 보이게끔 만들기도 했어요.
메디치 가문은 나에게 성공을 안겨주었고 또한 나를 파멸시켰다. 1915년 레오나르도는 커다란 기계사자를 발명했어요. 프랑스의 새로운 왕 프랑수아 1세에게 주는 메디치 가문의 선물이었죠. 예술을 사랑하던 프랑수아 1세는 사자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게 틀림없어요. 1516년 64세였던 레오나르도는 프랑수아 1세의 초청을 받아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 궁정화가가 되었어요. 레오나르도는 가장 소중한 친구 프란치스코 멜치와 함께요. 프랑스로 갔어요. 넉넉한 보수와 커다란 저택을 받았으며 그림을 그리고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까지 넉넉해진 레오나르도, 이제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레오나르도는 날마다 프랑스와 일세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1519년 4월 23일 레오나르도가 남긴 기록은 유언이 되었어요. 9일 뒤 레오나르도는 6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루를 잘 보내면 행복하게 잠들 수 있듯이 충실한 삶을 살면 행복하게 죽음을 맞는다. 레오나르도는 세상을 떠난 당시에도 유명했지만 지난 500년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7,000여 쪽에 이르는 레오나르도 노트에 보며 마치 천재의 정신세계를 탐험하는 것만 같아요. 레오나르도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지요. 레오나르도도 과학자로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와 통찰 중에는 수백 년을 앞선 것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 작은 낙서들조차 마찰의 법칙에 대한 세계 최초의 기록으로 밝혀졌어요. 물리학을 깊이 이해했던 레오나르도는 뛰어난 기술자였고 400가지가 넘는 기계들을 발명하기도 했어요. 레오나르도가 그린 기계 장치들은 굉장히 세밀해서 오늘날 그대로 기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랍니다. 이 비행기는 실제로 작동되진 않았지만 정말 놀랍고 멋진 아이디어였어요. 레오나르도는 놀라운 과학 지식은 위대한 예술품을 창조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유명한 예술가였지만 이상하게도 작품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작품 가운데 서명이 없거나 완성되지 않은 것들도 많았답니다. 그림을 완성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래 작업해도 고치고 싶은 부분이 눈에 띄지요. 다행히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스케치와 소묘들은 잘 보관해 놓았어요. 이를 통해 역사가들은 레오나르도가 어떤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는지 알아낼 수 있었죠. 레오나르도의 소묘는 600여 점이나 남아있어요. 레오나르도는 사람과 동물과 실제처럼 그려냈어요. 레오나르도의 기법은 다른 예술가들의 작업 방식을 바꾸기도 했지요. 레오나르도는 천재로 이름이 나 있어요. 그러나 레오나르도의 노트를 보면 레오나르도가 다른 사람들과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오나르도는 자신이 제대로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사상화를 방해하려는 사람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투덜거리곤 했어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어요. 모든 사람이 레오나르도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건 아니었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가 어떨지를 먼저 생각하니 말입니다. 교황 레오 10세. 그러니 생각이야말로 레오나르도가 가장 잘하는 것이었어요. 레오나르도가 바란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고 보수를 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레오나르도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답니다. 레오나르도도 언제까지 세상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연대표 1452년 이탈리아 빈치 근처에서 태어나다. 1460년 프렌체의 안드레 델 데키오와 견습생이 되었다. 1473년 초기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산타 마리아 델라 네베의 풍경을 그렸어요. 1475년 완성된 베로니케 작품 그리스도의 세례의 그림 작업에 참여했어요. 피렌체의 기도실 재단화를 처음으로 의뢰받았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메디치 가면의 고객이었죠. 1480년경 미안 성작 성모와 아기 예수와 성 제롬을 그렸다고 추측이 돼요.
1481년 재단 앞 동방박사의 경배를 그리기도 하지만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밀라노의 대공 루지코 스포츠케를 기회가 달리고 편집했습니다. 암굴의 성물 작업을 의뢰받았어요. 헬리콥터를 포함한 비행기 잠수함 전직에 쓰이는 기기를 설계했어요. 스포르차 말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한편 인체 해부 연구에 들어갔어요. 단비를 안고 있는 여인을 그렸으며 새들의 비행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음악가의 초상을 그렸어요. 스포르차 말 조각상을 제작하기 위해 실물 크기의 점토 모형을 만들었어요. 스포르차 산타 마리아 델라 그리치의 수도원에 최후의 만찬 프레스코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어요. 1498년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어요. 말 조각사는 미완성. 프랑스 군대가 말라노에 정복하자 말라노를 떠났어요. 피렌체로 간 뒤 군사기술자가 되어 체사바 보르지를 위해 일했어요. 앙기아리 전투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피렌체가 피사와 전쟁을 벌였어요. 라 조콘다의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루이 13세가 궁정화가이자 기술자로 임명되었고 암굴의 성모도 두 번째 그림을 그렸어요. 로마로 가서 버티칸에서 살며 거울의 특성을 연구했어요. 1515년 이 무렵 세례 요한을 그렸어요. 또한 프랑스의 새로운 왕인 프랑스와 1세를 위해 기계 사자를 만들었어요. 1516년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와 1세를 위해 일했어요. 1519년 5월 2일 6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